네, 단어별 빈출 문제 과정,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 37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챕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나오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두 문제 정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래서 한 4-5문제 정도 우리 과목에서 15% 정도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죠. 단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 당사자 중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 신고하는 예외가 있고요. 또 예외가 있죠.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일 경우라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아예 신고 의무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2항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은 물건이나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지 시도지사가 신고관청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3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때 공동 신고한다는 것은 작성된 신고서에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 신고이지, 그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4항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은 현장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직접 거래 시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완성 시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행 신고는 방문 신고 시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하고 로그인에 들어가서 입력해서 전송하는 전자문서 신고는 직접 거래 시에도 중개 완성 시에도
대리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맞는데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개 완성 시에도 직접 거래 시에도 방문 신고의 경우에서만 대리 신고의 방법은 인정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 이 문장은 두 군데서 틀렸는데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거 아니죠?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일 경우에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예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틀린 거죠. 제출은 당사자 중에 1인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2항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속합니다. 그러나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임목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였기 때문에 미리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미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개행위를 해도 안 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이행을 하는 것도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항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언제나 신고관청이 부과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특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별도로 중복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 바뀌었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국적을 명시하여 기재해야 되고,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 용도도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이제 이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매매 계약만이 신고의 대상이므로 판결, 교환, 증여 등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물론 판결이나 교환이나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의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 계약서 등의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 계약이나 심지어 증여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의 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검인의 대상은 됩니다. 또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에는 그 판결서나 조서 정본에 거민을 받도록 부특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거민의 대상은 되게 될 겁니다. 1항 틀렸는데요. 제가 그 1항 지문 해설에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표기에서 분양권 매매 해설에서 분양권 매매는 지우셔야죠.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되는 거니까 지우십시오. 2항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항상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항상 아닙니다. 단독 신고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었던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중개 완성으로 인한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등은 신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만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신고관청에 의해서 부과되지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땅을 팔았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집을 샀다.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가 예의주시하다가 안 하면 우리라도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무가 중개 완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항, 당사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 증명서면 및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아닙니다.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방문 신고의 방법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죠. 이때 이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것은 위임한 당사자가 자필 서명을 한 위임장에다가 위임을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건 아니고요. 단 위임을 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은 자필 서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위임을 했다면 법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본을 첨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업등기 규칙에 근거한 인감증명서이지 개인의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증명서는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 5항 중개완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지금 말하는 신분증명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신의 신분증명서 말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사본조차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거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요, 행정정보 이용이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해 고용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런 서류를 제출할 것을 부거법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래 금액은 정정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이 항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등기 현황, 그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항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해서 신고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사항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단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지문에 정보 공개할 사항엔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보 공개할 때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접수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취득의뢰인에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었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속에도 권리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사항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1항 임대가 3억 원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것은 이제 별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 매매가 10억 원의 임목에 대한 매매 계약 그랬는데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여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그 다음 3항 매매가 6억 원의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의 대상은 됩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닌 것이고요. 5항 전세금 3억 원의 아파트 전세권 설정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도 없고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민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죠.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7일 이내 발급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적정성이 검증되었다면 신고 확인서는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문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10번 문제 1, 2, 3, 4, 5번 지문들은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2번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및 면적과 실제 거래 가격. 4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조건 또는 기한. 5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들입니다. 1, 2, 3, 4, 5항이 모두 다. 그런데 제가 10번에서 물은 것은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한정해서 물은 겁니다. 자,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직접 거래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은 신고할 사항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증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합니까? 아닙니다.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의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 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거래라면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가 될 뿐입니다. 3항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농지증을 받았어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토지 매매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이행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와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이지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가 아닌 거죠. 5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검인은 의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어도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항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 확정,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2항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부특법상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이미 검인은 의제되었으므로 검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죠. 3항
임목의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 아니었습니다. 사항 고용 신고를 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고용인 중에서도 오직 누구만? 소속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대행이 가능하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이행을 대행할 수가 없는 자이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1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의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아닙니다. 매매와 공급계약만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니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어떤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는지를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했을 때 작성해야 할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항일 뿐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사망의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이기도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시 확인 설명할 의무 사항이기도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서식이나 2서식이나 3서식에 기재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구축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요.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검증 결과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의 자료 요구는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3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토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이죠. 4항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신고관청은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검증한 경우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7일 이내라고 하는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5항이 옳은 지문입니다.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발급한다.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죠. 적정성이 검증되었다면 신고 확인서는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이다. 임대는 일정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포괄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2항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할 문제이죠. 3항 임목의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었고요. 4항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매수인은 부특법상 거민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었었죠.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신고 필증 발급받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닙니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18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거고요. 2항 실거래 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상가 매매 계약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된다. 상가 매매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입주 여부, 매수인의 입주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 주택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실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진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닌 것이 있죠. 임목이 대표적인 예외였었잖아요. 4항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었었고요. 5항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할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신고한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거래 가격으로 보아 양도 차액이 계산될 수 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2항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벌써 틀렸죠? 제출은 당사자 중에 1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해도 되니까요. 3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건별 거래 금액과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것은 신고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의 경우라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지만 부동산의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신고 금액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4항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며, 여기까지 맞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 용도란에 해당난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5항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항상 연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는 것이고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 연면적을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의 주체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었던 거죠. 2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합산된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랬는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